노턴의 붉은 언덕 위로 낮게 들이온 쌍둥이 아들의 불은 하늘을 기묘한 황금빛 구름으로 물들였다. 엘리 카터는 이마에서 땀을 닦으며 외계인 바자오헤를 이루는 길게 늘어선 부스들을 바라보았다. 활기 색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그을린 금속, 달콤한 과일 기름 냄새가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기괴한 존재들이 다양한 언어로 소리치며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장비, 음식, 기타 물품들을 팔려고 했습니다. 엘리는 시장에 익숙했지만 이 시장은 뭔가 달랐다. 분위기에는 압도적인 무게감이 있었고 외계인들의 시선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녔다. 아마도 앞으로 수백 마일 동안 그는 오늘 시장에서 유일한 인간 존재로 남았을 것이다.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농장에 젖소를 한 마리 드리고 싶다는 생각만이 그가 온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지난달에 젖소 한 마리가 죽어서 잃었습니다. 그는 상업적으로 버터도 치즈도 만들 수 없었다. 그는 강력한 자를 찾아 도착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의 외계인 농부들이 그들을 길렀을 거예요. 가판대를 지나가면서 그는 다리가 6개인 생물, 희미하게 빛나는 눈을 가진 생물, 그리고 소와 도마뱀의 잡종처럼 보이는 생물 등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빛나는 소를 데리고 집에 돌아가면 이웃들이 자신을 얼마나 비웃을지 생각했다. 그때 웅장한 목소리가 소란 속을 뚫고 나왔다. 소를 사세요. 회색 녹색 피부에 짧은 팔 4개를 가진 거대한 외계인 농부가 특이한 가축들이 있는 우리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우리에 있는 동물들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누군가 외계인 여자를 공짜로 구하세요 라고 외쳤다. 엘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획 돌렸다. 햇빛 아래서 희미하게 푸른빛을 띠는 눈과 눈처럼 하얀 머리카락을 가진 창백한 은빛 여신이 평범한 회색 정장을 입고 금속 수갑으로 손이 묶인 채 그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인간은 아니었지만 엘리의 심장이 멎을 만큼 인간과 가까웠다. 관중들은 낄낄 웃으며 모여들었고 외계인들은 어떤 이는 입찰을 하고 어떤 이는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봐, 특별한 제안이 있어. 소를 가져가면 이 훌륭한 일꾼도 무료로 드립니다. 농부가 활짝 웃으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외쳤다. 그녀는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절대 싸우지도 않아. 엘리는 군중을 해치고 그 여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은 내면의 혼란을 드러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항복한 듯 땅만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녀가 기계인가요? 엘리가 속삭였다. 우주를 누비는 농부가 킬킬 웃었다. 말하기보다는 행동을 위해 설계된 기계와 인간의 하이브리드를 형성합니다. 사람들은 쉬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관객들이 다시 한번 폭소를 터뜨리자 엘리의 가슴에 매듭이 지어졌다. 그에게는 이것이 분명했다. 노예 제도 외계인들이 그것을 사업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었다. 그는 여전히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다른 행성에서의 노예 거래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가 엘리에게까지 들려왔다. 하지만 그가 직접 봤을 때는 달랐어요. 그의 영혼 어딘가에 인간적인 고대 생물이 불타기 시작했다. 그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는 주변의 축하 소리가 잠시 잦아드는 것을 느꼈다. 외계인 농부는 초록색 눈을 가늘게 뜨고 찡그렸다. 여긴 내 시장이야. 친구,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팝니다. 여전히 굳건히 서 있는 엘리는 그의 눈을 마주쳤다. 관객들은 아무도 다른 사람의 삶을 소유할 수 없다고 속삭였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대담함에 놀라면서도 즐거워했습니다. 외계인 농부는 다가오며 미소가 사라졌다. 그 소를 구매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엘리가 그 여자를 다시 한번 쳐다본 후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찰나에 무언가 구조를 위한 조용한 비명이 그들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요. 은하간 존재가 눈을 깜빡였다. 둘 다 당황했어요. 여자가 자유롭다면 내 소와 엘리가 동의했습니다. 구경꾼들이 낮은 비명을 지르자 외계인 농부의 입이 비틀린 미소로 일그러졌다. 풀려나자 그는 거의 낄낄 웃을 뻔했다. 알겠습니다, 사람. 그냥 잡으세요. 갈고리 손으로 그는 서류에 서명하고 엘리를 우리에서 풀어주며
엘리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말없이 움직이지 않고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그녀를 도와 엘리는 소를 수송벤 옆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는 시장을 떠나면서 백미러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들이 떠나자 외계인 농부는 그곳에 서서 그의 표정은 그의 외계 기원을 드러냈다. 엘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이 그 기묘한 시장을 떠나면서도 그는 그 목소리의 잔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소를 사면 외계인 여자를 공짜로 부릴 수 있어요. 엘리는 그 문구가 저주처럼 반복되면서 단순한 거래 그 이상의 발을 들여놓았다는 불안한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엘리 카터의 제사는 평화로운 길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수송선 좌석에서 그의 옆에 앉은 외계 여성은 손을 모으고 끝없이 펼쳐진 듯한 붉은 사막을 응시하고 있었다. 시장에서 떠난 이후로 그녀는 계속 침묵을 지켰다. 뒤쪽에서 들려오는 소의 낮은 울음소리조차도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멀리 들리는 듯했다. 엘리는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고심하며 몇 번이나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로봇이 아니라는 것은 그에게 분명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의 호흡은 힘들고 진실했다. 햇빛 아래서 그녀의 피부는 잠재된 활력으로 맥동하는 듯 미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노동자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조심스럽고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보아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기계처럼 취급받아 왔던 것 같았다. 이름이 뭐예요? 마침내 엘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침묵이 그녀를 배신했다. 그는 다시 그것을 시작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은 엘리에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껴졌다. 그는 그녀를 겁줘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랐다. 저녁 무렵 그들은 농장에 도착했다.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바위 뒤로 뛰어들자 하늘은 만화경처럼 다채로운 색깔로 변했습니다. 차를 주차한 후 엘리는 그녀가 내리는 것을 도왔다. 그는 소박한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장 돔 아래에는 여러 개의 금속 창고, 물탱크, 그리고 광활한 녹색 곡물밭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었지만 그곳이 집이었어요. 여기 머물 수 있어요. 그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당신은 해를 입을 위험에서 안전합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 후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헛간 근처에서 엘리는 그녀를 빈 방으로 안내했다. 단정하고 소박한 침대와 들판이 보이는 방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곳에 조용히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섬세함은 날개를 잃은 새처럼 엘리를 강타했다. 그날 밤 엘리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그는 그 이상한 시장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그 즐거운 모임의 이미지들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외계인 농부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후회하게 될까봐 걱정돼요. 반면에 실망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았죠. 그렇죠. 밖에서 부드러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그의 주위를 산만하게 했다. 달빛 아래 은빛 피부가 반짝이는 외계인 여자가 창밖을 내다볼 때 들판을 맨발로 걷고 있었다. 그녀는 물탱크 근처에서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입술에서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그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엘리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볼륨을 높였다. 그가 녹음한 소리는 말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코드처럼 들렸고 리듬 패턴 그리고 특이한 맥박이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엘리는 녹음을 다시 재생했다. 그는 믿음직한 낡은 분석기를 사용하여 실행했습니다. 그가 공학을 공부하며 보낸 시간의 유물. 그녀의 몇몇 속삭임은 장치에 의해 번역되었고 장치는 삑소리를 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도와주세요. 신호. 갑자기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것은 배경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헛간 근처에서 그녀가 울타리를 수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수년에 걸쳐 미세 조정된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부드럽게 움직였다. 어젯밤에 당신 말하는 거 들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그녀의 손이 멈추고 악기가 땅에 떨어졌다.
장담하건대 당신은 기계가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을 이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그의 눈과 마주쳤고 눈은 놀라움으로 커져 있었다. 집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맞죠. 엘리는 처음 말을 중얼거리며 가까이 다가왔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들이 올 거예요. 그는 잠시 그녀가 부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주인님들이라는 단어에 그는 소름이 돋았다. 그녀가 평범한 외계인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잃어버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강력한 존재로부터 탈출했고 그녀의 목에 있는 이 식물들은 그녀의 두려움에 반응하여 희미하게 붉게 깜빡였다. 엘리는 그들로부터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당황한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서 고개를 저으며 반대했다. 그들은 항상 우리를 찾아내. 엘리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엘라이가 말했다.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어. 여기선 안전해. 그 말은 무게가 있었지만 그는 진심으로 한 말이었다. 그날 저녁 늦게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듯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엘리가 밖에 나가 지붕을 고치는 동안 외계인 여자 이제 그의 이름을 알게 된 리나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공기가 평소보다 더 끈적하게 느껴졌다. 그러자 갑자기 계곡에 깊은 웅웅거리는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놀란 리나는 양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엘리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하늘 낮은 곳에서 빠르게 깜빡이는 불빛들을 보았다. 리나는 속삭였다. 그들이 나를 찾았어.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배들이 가까워지자 빗줄기가 땅을 휩쓸었고 엘리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그는 전에 싸운 적은 있지만 전쟁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존에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헛간에서 그는 낡은 플라즈마 소총을 꺼내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에 있어, 그가 말했다. 엔진 소리 먼지 공포 속에서 엘리의 평온한 목소리가 약속을 속삭였다. 그들은 먼저 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지킬 만한 것을 갖게 된 처음이었고 그는 훨씬 더 큰 무언가에 맞서 자신의 작은 농장에서 굳건히 버텼다. 배가 도착한 다음 날 밤 엘리의 농장 위 하늘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착륙이나 공격은 전혀 없었고 들리는 것은 바람이 키 큰 풀을 스치는 소리뿐이었으며 리나는 그 이후로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헛간 근처에 머물며 빛나는 눈으로 별들을 응시했는데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고 엘리가 아무리 평범하게 보이려고 노력해도 그들 사이의 침묵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리나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울타리를 고치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창고를 청소했습니다. 모두 부탁받지 않고서요.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하며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에게 먹거나 마시거나 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놀랍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성과였습니다. 마치 멈추기를 거부하는 살아있는 기계 같았습니다. 엘리는 뒤로 물러서서 그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는 더 자세히 캐묻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침묵을 지키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바라보았다. 그가 감사를 표하려 하자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에 집중했다. 그날 밤 엘리는 헛간의 제어실 근처에 앉아 그녀의 속삭임이 담긴 녹음을 들었다. 그 신호, 그 이상한 리듬의 메시지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낮은 주파수로 맥동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에는 필터를 추가하고 속도를 늦추고 외계 코드의 일부를 번역하면서 분석기에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어버린 것 같았다. 리나는 도움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위해 구걸하고 있었다. 그녀를 노예로 삼았던 자는 그녀가 탈출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엘리의 속이 메시지 소리에 뒤집혔다. 부대가 포위되었고 그녀의 위치가 노출되었습니다. 즉시 회수하십시오. 그는 급히 밖으로 나가 리나가 물탱크 옆에서 파이프를 고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엘리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리나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말했다. 그녀는 몸을 돌렸고 달빛 아래 그녀의 눈은 희미하게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임플란트를 가리키며 이것들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습니다. 엘리가 얼어붙자 리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잖아 라고 말했다. 그 말에는 수년간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고 엘리는 더 가까이 다가가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리나는 물러서며 속삭였다. 넌 이해 못해 인간. 그들은 나에게 복종하고 돌아오고 내 정체성을 잊도록 훈련시켰어. 엘리는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리나 넌 기계가 아니야.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눈부신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 순간 그는 그녀가 숨기려 했던 고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 식물을 파괴하면 그녀는 즉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녀는 곧 외계인에게 납치될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언덕에서 폭풍이 몰려왔다. 어둡고 멀리서 번개가 짧고 격렬하게 번쩍이며 농장을 비추었습니다. 리나는 창가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녀는 몸 안에서 신호가 맥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발 또 안 돼. 그녀는 머리에 손을 얹으며 외계어로 속삭였다. 리나 무슨 일이야 또야. 엘리는 비명을 듣자마자 급히 달려왔다. 엘리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다묘를 집어 어깨를 감싸주었다. 맞서 싸워. 멈출 수 있어. 그들이 나를 부르고 있어.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고 그녀의 임플란트는 밝은 빨간색으로 타올랐다. 그녀는 흐느끼며 난동을 부렸다. 그들은 나를 노력 없이 굴복하도록 길들였다. 발이 빠른 엘리는 벤치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낡은 신호 방해기를 꺼냈다. 이 도구는 이전에 드론의 통신을 방해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다. 그는 전원 코어에 연결한 후 그것을 활성화했습니다. 기기가 요란하게 울리자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리나의 목에 있는 빨간불이 꺼지기 시작하자 불빛이 깜빡이면서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근육이 풀리고 고통이 가라앉자 잠시 평온함이 찾아왔다. 엘리는 다시 한번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됐다. 그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이 거의 의식적으로 커졌다. 신호를 멈췄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아무도 그런 적 없어요. 엘리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인간 농부를 만나본 적이 없으시겠네요. 밖에서 리나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조심스러운 미소였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미소였다. 폭풍은 계속되었지만 헛간안은 조용했다. 그날 밤 리나가 잠든 동안 엘리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낡은 디지털 기록에 글을 쓰며 깨어 있었다. 리나는 기계가 아니다. 그녀는 살아있고 두려워하며 쫓기고 있습니다. 그는 번개로 가득 찬 하늘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녀를 지킬 것이다. 폭풍이 밖에서 맹위를 떨치는 동안 엘리 카터는 누구든 그녀의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겠다고 조용히 맹세했다. 외계인들은 린에게 복종하도록 훈련시켰지만 그들은 그처럼 굴복을 거부하는 평범한 인간을 만난 적이 없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잠잠해 보였지만 엘리 카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행성에서는 평화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밀이 금속과 공포의 층 아래 숨겨져 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리나는 이제 변했습니다. 신호 방해기가 임플란트 내부의 무언가를 산산조각 내어 더 이상 빛나지 않게 되었고 목 주변에는 희미한 화상 자국이 남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그녀는 처음으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엘리는 그녀를 위해 곡물과 따뜻한 우유를 담은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금지된 것을 보는 듯이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흔들렸고 눈은 마치 세상을 처음 보는 듯이 깜빡였습니다. 엘리는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운 듯 하면서도 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첫 한 입을 먹자 그녀의 눈이 커졌고 기억과 감정의 홍수가 번개처럼 그녀를 덮쳤다. 엘리가 부드럽게 미소 짓자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리나 먹어도 돼. 그녀가 속삭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리나는 남은 하루를 농장을 돌보며 보냈고 이상하지만 좋아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짧게 말할 때 단어 하나하나가 신중했다.
그녀는 엘리에게 보스 13으로 알려진 우주시설에서 외계 조직을 위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녀는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눈부신 빛과 섬광 금속방 고통,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목소리로부터 끊임없는 명령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 그들이 우리를 바꿨어요. 가 우리가 정체성을 잃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엘리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잔혹함 그 이상이었습니다. 과학의 형태를 띤 노예 제도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엘리는 스캐너를 사용하여 임플란트를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는 외계 기술과 유기적 신경계의 조합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추적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뇌와 연결된 살아있는 회로, 그것은 그녀 존재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였습니다. 작은 에너지 코어가 중심부에서 약하게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리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엘리가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돼. 너무 심오해요. 하지만 배울 수는 있어요. 그는 몇 시간 동안 각 측면을 세심하게 기록했어요. 그가 수집한 것과 같은 통계는 전에 본 적이 없었어요. 복잡하고 잘 만들어졌으며 거의 충격적이었죠. 이 기술의 제작자들은 생물학과 제어 이론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들은 육체를 노예로 만드는 것 이상을 했어요. 영혼을 재배선했죠. 꽉 쥔 주먹과 낮은 목소리로 엘리는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다. 어둠이 내리자 리나는 창가 곁으로 돌아갔다. 별을 올려다보며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기억이 떠오르고 있어요. 엘리가 몸을 돌렸다. 무슨 생각이 드는지 말해줘요. 그녀는 시선을 내리고 깊게 숨을 쉬었다. 우리 부족 사람들은 아무도 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치유를 했죠. 우리는 생각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집단이요. 그들은 우리의 선물을 원했습니다. 기계가 우리의 생각을 조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녀는 목덜미의 부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단순한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엘리의 등골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상인들의 이야기에서 그는 신디케이트에 대해 들었습니다. 공포와 탐욕을 사용하여 멀리 떨어진 시스템을 통제하는 강력한 외계 종족들의 집단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왕이라면 그들은 종족 전체를 거래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녀는 단순히 도망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했다. 생각에 잠긴 엘리는 통신실로 향했다. 그는 올드 어스 얼라이언스 서류를 꺼내 오래된 보고서와 연락처를 훑어보았다. 어쩌면 인간 정착지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호를 보내기 직전에 화면이 깜빡였다. 붉은색 섬광이 번쩍였다. 신호 도착 확인. 엘리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자 그는 완전히 힘없이 축 늘어졌다. 그는 신호의 근원을 추적했다. 외부의 힘은 아니었다. 집 안에서부터 발산되는 것 같았다. 리나에게 다가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녀의 임플란트가 다시 한번 맥박처럼 약하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이를 악물었다. 내가 다시 발견된 것이다. 그러자 엘리가 그녀의 곁으로 달려갔다. 신호 차단 장치를 작동시켰지만 현재 신호 강도는 과도했다. 통신기의 화면에는 정적 너머로 왜곡된 목소리가 비쳤다. 뼈만 남은 듯 차가운 목소리였다. 신원 V7 확인, 위치 확인 완료, 회수팀 파견. 엘리의 속이 꽉 막혔다. 그는 리나를 돌아보며 컨트롤러를 세게 내리쳤다. 움직여야 합니다. 서 있는 것도 그녀에게는 힘겨웠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는 음식과 무기들과 함께 제머를 낚아챘습니다. 그 후 우리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깥밤을 밝히기 시작하는 빛이 보였습니다. 배들이 다가오자 리나의 눈은 그들의 은빛을 그대로 비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는 도구들을 자신의 차량에 던져 넣었습니다. 고지대에 있는 오래된 광산에는 방사선 구역이 있어서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그가 설명했다. 사막의 어둠 속으로 질주하며 그를 전적으로 믿은 리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스캐너를 막을 수도 있겠어요. 수평선은 푸른빛 광선에 꿰뚫려 있습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들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엘리는 표정은 차분했지만 결연하게 그녀를 뒤쫓으며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았다. 리나는 좌석 가장자리를 잡고 두려움과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녀 뒤에 서서 그녀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농장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계곡을 폭발로 불태우다 신디케이트 함선이 선회하자 금속 독수리들이 영해 위로 급강하했습니다. 엘리는 고개를 돌렸다. 그가 조용히 한 말은 딱 하나뿐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연약하게 봅니다. 농부는 무엇을 이룰 수 있나요? 시연해 보겠습니다. 앞쪽에서 별들이 얼음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현실이 다가왔다. 외계인들은 리나를 다른 노예들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없었다면 체인 기반 기업은 노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신디케이트는 거친 손과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진 평범한 남자 엘리 카터의 침입을 막 겪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언덕 위로 붉은 새벽이 다가왔고 엘리 카터의 낡은 차량은 황량한 평원을 가로질러 삐걱거렸다. 꺼져가는 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그 뒤로 먼지가 일어났다. 아내는 리나가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 창백한 손은 좌석 가장자리를 굳게 잡고 있었고 눈에는 그녀가 용감하게 차단하려 했던 신호에서 비롯된 미묘한 푸른빛이 남아 있었다. 허약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들은 계속 올 거예요. 수평선을 응시하며 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중반쯤 동쪽 절벽에 가까워지자 지도자가 선언했다. 그럼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까지 달리고 그 다음에는 싸우자. 그들 바로 아래에는 인간 정착민들이 연료 자원이 고갈되어 떠날 때 남겨둔 오래전에 사라진 광산의 잔해가 보인다. 스캐너에는 방사능 경고가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잘 됐네요. 신디케이트 센서들이 그들을 따라잡기 힘들었을 겁니다. 트럭을 근처 절벽 아래 덮가의 아래 주차한 후 엘리는 화물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 있게 선언했습니다. 리나는 피로에 몸이 굳어 뒤따라갔지만 조심스럽게 계속 나아갔다. 무너져가는 돌 터널, 뒤틀린 금속탑, 녹슬어가는 기계 뼈대들 사이에서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별거 아니더라도 엘리는 그걸로 요새를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그것에 능숙했습니다.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가 모래에 부분적으로 덮인 통제 벙커를 발견한 후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몸을 낮춰 그가 조언했다. 몇 시간 동안 저는 구식 방어망을 가동할 것입니다. 엘리는 지칠 줄 모르고 계속 일했습니다. 그는 무기에서 부품을 가져와 손상된 포탑을 개조하고 플라즈마 셀을 연결하고 오래된 배터리를 재활용했습니다. 빛이 번쩍일 때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농장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되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싸우고 있던 것은 더 위대한 무언가, 리나와 그녀와 같은 사람들을 구할 진실이었다. 그는 외계인이라기보다는 벽에 평온하게 앉아있는 그녀를 자유를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보았다. 리나는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부드럽지만 경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움에 맞서서도 사람들은 건설합니다. 엘리의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남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목소리에 호기심을 담았다. 내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복종을 의미했어. 내 아래에서 엘리가 볼트를 조이며 말했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단지 당신이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스캐너는 전고 전에 멀리서 희미한 에너지 급증과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리나가 중얼거렸다. 무기를 챙긴 엘리는 지하 입구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그가 바이저를 조절하자 헬멧 화면에 데이터가 켜졌다. 무장했지만 작은 배 3척 이상과 함께. 신디케이트는 전체 함대가 아닌 회수팀만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그를 계속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로부터 잠시 후 첫 번째 우주선이 계곡에 착륙했습니다. 매끄러운 금속 물체가 포식자처럼 날개를 펼치자 땅이 흔들렸다. 갑옷에서 키가 크고 은빛 옷을 입은 세 남자가 나타났다. 곤충 같은 헬멧을 머리에 쓰고 치명적인 정확도로 윙윙거리는 에너지 무기를 휘둘렀다.
엘리는 그들이 망원경으로 그 지역을 스캔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 중 한 명에게서 로봇 같고 감정 없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호 확인됨. 100m 이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반가쇠에 손가락을 올린 채 엘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전에는 그가 포식자를 쫓았었다.